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메인주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구입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에서 코카인 잔여물이 발견됐다고 연방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선희 외무상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예방을 계기로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소진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오늘 만나 직접 담판에 나섭니다. 차량을 호출하면 원격 운전으로 차를 가져다주는 무인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의 거물급 마약 사범 체포를 위해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아놀드 슈와츠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명품 시계 때문에 독일 세관 당국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영화 길 위의 김대중이 애틀란타에서도 상영됩니다. ABC 뉴스가 오는 목요일로 예정돼 있던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토론회를 취소한다고 어제 돌연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메인주 법원이 메인주 정부의 트럼프 자격 박탈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메인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셰나 벨로스 주 국무장관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유지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되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벨로시 장관은 지난달 28일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메인주에서 박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은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가 두 번째였습니다. 콜로라도의 경우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서 사실상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인주 역시 오는 3월 5일로 예정된 메인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구입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에서 코카인 잔여물을 발견했다고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델러웨어의 연방검사이자 특별검사인 데이비 와이스는 바이든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2018년에 불법적으로 총을 구입하고 소유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압도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화요일 법원 서류에서 밝혔습니다. 와이스 특검팀은
연방 수사관들이 2023년에 봉인된 증거 가방에서 바이든의 총을 꺼내 총기 케이스에서 코카인 가루가 발견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분명히 말하자면 수사관들은 말 그대로 피고가 총을 보관했던 주머니에서 마약을 발견했다고 썼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연방 수사관들은 수색 영장을 통해 2019년 헌터 바이든의 애플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었고 이후 그의 노트북에 접속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크랙 코카인 및 마약 도구의 사진들, 마약 거래에 대한 메시지, 불법 총기 구매 혐의 이틀 후 그가 크랙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그제미너는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약 11일간 보관했던 총기 구매 신청서에 자신의 마약 사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18년 그 기간 동안 크랙 코카인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호사는 헌터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선희 외무상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예방을 계기로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염두에 둔 듯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고 북한은 한반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행동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의 전날 면담 내용과 관련해 대체로 양자 관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대화했으며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양자관계 발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반복해서 말했고 기꺼이 다시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의혹이 불거진 터라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면담에서 북러 친선 관계에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전반적인 쌍무관계의 역동적인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한 공동 보조와 호상협동을 긴밀히 해나가려는 쌍방의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푸틴 대통령도 새해 인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면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는 오늘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됩니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이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그 다음 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소진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오늘 만나 직접談판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역량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간절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고 포탄과 방공 미사일 등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군사 지원과 국경관리 강화 등을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여태까지 처리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지원을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 등을 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달리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공화당이 원하는 국경 이민 통제를 연계한 협상을 수주간 진행해 왔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불법으로 넘어온 이주민을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주민이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법 입국을 시도한 이주민이 이민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남아 일할 수 있게 하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은 극우 강경파 주도로 더 강경한 국경 이민 통제를 요구하며 상원 주도의 합의안 도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차량을 호출하면 원격 운전으로 차를 가져다주는 무인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독일 스타트업 베이는 오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원격 운전으로 구동하는 최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텔레드라이빙 기술로 자율주행의 부족한 안전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전기차를 호출하면 중앙센터에 있는 전문 텔레드라이버가 원격으로 운전해 차를 사용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용자는 이 차를 직접 운전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 뒤 업체 측에 차를 다시 넘기면 됩니다. 이후 텔레드라이버가 이 차를 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가져다 주거나 주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텔레드라이버는 자동차 산업 표준에 맞게 개발된 운전대와 페달, 기타 차량 제어 장치를 갖춘 스테이션에 앉아 원격으로 운전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는 실제 환경은 카메라 센서를 통해 텔레드라이브 스테이션의 화면으로 전송됩니다. 베이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토마스 폰데어 오헤는 CNBC 인터뷰에서 텔레드라이빙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므로 비보호 좌회전이나 긴급 상황, 도로공사 등 복잡한 환경에서 인간의 지각과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사의 방식이 자율주행으로 가동하는 무인 로보택시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면서 기존의 차량 공유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의 거물급 마약 사범 체포를 위해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멕시코 국적의 수배범 헤수스 곤살레스 페뉴엘라스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추이 곤살레스라고 불리는 이 수배범은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 등을 유통하거나 생산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주요 근절 마약으로 꼽는 마약 펜타닐 알약 M30의 밀반입과 판매에도 관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마약 근절을 위해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사법집행국 내 마약 포상금 프로그램을 198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과 초국가 조직범죄 포상금 프로그램은 90명 이상의 중범죄자와 마약 밀매업자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출신으로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명품 시계 때문에 독일 세관 당국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미넨공항 세관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미국에서 입국한 슈왈제네거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한 뒤 3시간 만에 풀어줬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넨공항 세관의 토마스 마이스터 대변인은 슈왈제네거가 해당 시계를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시계는 스위스 업체 오데마 피게가 슈왈제네거를 위해 특별 제작한 것이며 오는 18일 오스트리아 키츠비엘에서 열리는 기후기금 마련 만찬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다고 독일 빌트는 전했습니다. 슈왈제네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인 2006년 미국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등 말년에 기후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이 애틀란타에서 상영됩니다. 조지아 평화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둘루스 코스트코 옆에 있는 스튜디오 무비 그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닝타임이 총 126분인 이 영화는 1월 10일 한국에서 개봉됐으며 그 이전인 지난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시작으로 15개국 34개 도시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청년 사업가로 탄탄대로를 걷던 김대중이 정치에 입문한 뒤 겪은 이 질곡의 인생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해당 영화는 정치 신인 시절이던 1960년대부터 제13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87년 9월 광주 목포 방문까지의 일대기를 담았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ABC 방송이 갑자기 대선 후보 토론회를 취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발표인데요. 원래는 내일 목요일에 이 방송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갑자기 취소하게 된 배경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트럼프도 안 나오고 니키 헤일리도 안 나온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원래 대선 후보 토론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지금까지 5번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선 토론회가 치러지는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맞불 작전하듯이 또 다른 이벤트를 벌려서 너희들이 다 합쳐봐야 나 하나 감당 못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왔던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았고요. 그런데 헤일리는 갑자기 왜 안 나오려고 하느냐? 트럼프가 안 나오면 안 나오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발목 잡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제 자신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아예 제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드산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주지사 이 두 명 사이에서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드산티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2위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론조사 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방송국들이 누가 당선됐다 미리 발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볼멘 소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 선거를 많이 치러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방송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허투루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 시스템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다라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로 패자들의 볼멘 소리일 뿐이죠. 드산티스 선거 캠프가 이렇게 추락해가고 있는 사이에 니키 헤일리 선거 캠프는 지금 막 동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 트럼프
캠프가 전부 다 니키 헤일리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드산티스 선거 캠프에서 나왔던 정책들을 보면 트럼프의 정책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나 다를까 좀 다른 정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네오콘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도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 좌파냐?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좀 좌편향적인 이러한 정책까지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돈을 대준 후원자들이 그쪽 그룹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와 본인을 자꾸 대비시키고 각을 세울수록 자신의 몸값이 올라간다라는 정치역학적인 그러한 계산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헤일리는 지금 나름대로 소종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니키 헤일리가 2위 자리를 굳히기 위한 이러한 행보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예상 외로 굳게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니키 헤일리가 여론조사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요, 딱 두 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뉴햄프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지사를 했던 곳입니다. 여성으로서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이런 남부 지역의 주지사가 되기까지 이게 마치 유리천정 뚫는 것 같은 보통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자기 고향이자 텃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뭐 얼마나 대단한 지지율이냐? 트럼프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차이가 많이 나는 지지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 드산티스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그곳의 여론조사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도파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좌파 우파보다는 중도파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반트럼프 진영을 규합하는 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뉴햄프셔 지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유독 트럼프한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니키 헤일리가 승리를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반트럼프 진영,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것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스턴 글로브가 NBC 방송하고 같이 의뢰해서 서폭스 대학교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월 15, 16 그러니까 아이오와 코커스의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된 그러한 상황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50.4%로 나왔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33.8%로 나왔고요. 론 드산티스 같은 경우는 5.2%로 나옵니다. 상당하죠? 그러니까 론 드산티스는 완전히 추락했다. 아이오와 선거 결과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론 드산티스는 이제 완전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놓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요. 과거에는 트럼프가 단독 1위였기 때문에 2위 싸움이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하고 론 드산티스 간의 2위 싸움이다. 여기에 집중했던 것이었는데 여론들이 특히 이제 언론사들이 그쪽에 무게감을 두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에 분위기가 살짝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나고 나서 비벡 라마스와미하고 그다음에 허친슨 전 주지사가 다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허친슨 표도 그렇고 라마스와미 표도 그렇고 트럼프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사퇴했을 때에도 그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상당수는 한 70%는 헤일리한테 가고 한 30%가 트럼프한테 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만두었을 때는 헤일리한테 좋은 일이었지만 라마스와미가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하고 허친슨도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에는 트럼프한테 더 유리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좌파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론 드산티스가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오와에서 드산티스가 헤일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좌파 언론사들이 어떤 여론몰이를 해가려고 하냐면 2위 게임은 끝났다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는 겁니다. 2위는 헤일리가 확정적이다라는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것이죠. 이제는 1등 싸움이다. 트럼프와 헤일리가 싸우는 그런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 여론몰이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저희는 상당히 의혹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 아이오와에서 드산티스가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여론몰이에 동원되는 주가 딱 두 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이 두 주는 전부 다 헤일리한테만 유리한 곳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자면 유독 50개 주 중에서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헤일리가 2위가 아주 고정적으로 된 것처럼 여론을 몰아붙이고 이제는 트럼프와 헤일리의 싸움이다라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의 생각을 오도하는, 미스리드하는 거죠. 잘못 이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두 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입니다. 이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헤일리의 역량이라는 것이 그 두 개 주 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깨우치는 때가 언제 오느냐? 3월이 되어 옵니다. 자, 뉴햄프셔에서는 1월 24일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예비선거가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에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죠, 시차가. 근데 이 시차가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언론들은 트럼프 대 헤일리의 싸움으로 압축이 됐다라는 분위기로 계속 몰아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왜 니키 헤일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느냐, 언론들은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니키 헤일리 쪽으로부터 엄청난 광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 그 돈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네오콘 지지자들한테서 그 돈이 나옵니다. 네오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요. 전쟁을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의 힘을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보수주의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의 개혁이 필요하다, 기치를 내걸었던 트럼프가 가장 먼저 타겟 삼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네오콘들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위력을 과시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군림하던 시절은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트럼프를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오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금이 헤일리한테 갔고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차 한 책으로 누구를 밀어줘야 되고 누구를 우리 말 잘 듣는 정치인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해서 선택한 것이 니키 헤일리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제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화당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헤일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론 드산티스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로서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지원금을 준 후 보잉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와 같은 어려운 질문에 답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에 안 나오는 거다. 드산티스가 토론장에서 헤일리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둘이 2위 자리에 가지고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요. 토론회는 어차피 그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서 헤일리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맹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토론회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헤일리의 돈이 어디서 왔고 헤일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리고 헤일리가 만약에 부통령감이 된다고 할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라는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요. 뉴햄프셔의 공화당 유권자들 600명을 대상으로 1월 15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40%, 헤일리가 40% 동률로 나오고요. 드산티스가 4%, 라마스와미가 4% 해가지고 또 동률로 나오고 허친슨은 1%밖에 못 받습니다. 이거는 라마스와미와 허친슨이 후보자 사퇴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치러진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트럼프와 헤일리가 40% 동률이다. 뉴햄프셔주에서 야 이게 이제 완전히 둘이 박빙의 승부를 겨루게 됐다. 어쩌면은 헤일리가 이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쫙 퍼졌죠.
만만에 천만에 콩떡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에 라마스와미 바로 사퇴 발표했습니다. 라마스와미가 사퇴 발표한 그 4%는 트럼프한테 곧장 갑니다. 적어도 3.8% 이상 갑니다. 허친슨이 사퇴 발표하면서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허친슨의 1% 지지한 표도 결국은 트럼프한테 갑니다. 트럼프가 40% 얻었다고 하지만 1월 15일 여론조사에서, 그러나 그 바로 다음 날 1월 16일 여론조사를 만약에 똑같은 기관이 했다면 라마스와미의 4%가 트럼프한테 갈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44%를 얻는 결과로 바뀌게 될 거였습니다. 여론조사 시점이 상당히 애매했던 것이죠. 뉴햄프셔 주에서 과연 트럼프와 헤일리가 박빙의 승부를 겨룰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더 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뉴햄프셔 주의 경우 트럼프가 43.1%,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헤일리가 34%, 드산티스가 5.6%를 얻는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53.7%, 헤일리는 25.3%, 절반밖에 안 됩니다. 헤일리 절반도 안 됩니다. 드산티스는 9.4% 얻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을 꺾을 수 있는 다른 공화당 후보는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일리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 부추기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보도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일리를 어떻게 해서든 드산티스를 밀어내고 지금 공화당 기득권층, 네오콘 지지자들,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바이든에 대한 기대를 접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의 꼭두각시를 만들기 위해서 헤일리한테 몰빵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몰빵한 돈들이, 자금들이 지금 상당히 대형 언론사들한테 광고 비용으로 큰 돈이 지출이 되면서 억대의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억 달러입니다. 억 달러. 억 원이 아니고요. 엄청난 돈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광고비를 받고 있는 언론사들이 자기네들한테 광고 더 많이 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광고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자극할 수 있는 방법, 결론은 하나죠. 트럼프하고 헤일리를 자꾸 싸움을 붙이는 것. 그것이 지금 언론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민심은 이미 트럼프한테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